자, 일단 어제 비트코인 열심히 상승을 해줬었죠. 바로 이전 고점이 9,200불 정도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그 9,200불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8,959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락을 한다라든지 횡보를 한다라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XRP 역시 24센트를 잠깐 뚫었었다가 떨어지면서 23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시총면에서 시시각각 그 차이를 좁혀오고 있는데요. 야, 이거 좀 불안불안하죠? 시총 뒤집히면은 좀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힘 좀 내자. 자, 일단은 오늘 영상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발표라든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나왔었던 이모저모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대규모 이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1167만 달러 규모라고 하면서 5천만 개의 XRP가 익명의 지갑에서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움직였습니다. 좀 불안불안하죠? 거래소로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XRP 유동성,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하는 파트너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움직이게 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천만 개라고 했지만은 최근에 움직인 것만 제가 집계를 해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 9,35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물량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비트스탬프에서 비트스탬프로 약 2,100만 개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뭐 거래소 내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트스탬프가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거래소 내부 움직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저희가 잠시 봤었던 5천만 개의 XRP가 비트스탬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1,000만 개 정도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빗썸입니다. 대한민국의 빗썸에서 1,150만 개가 움직인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빗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아직 일주일 안 됐네요. 6일 정도 됐었는데 2억 개가 움직였었죠. 익명 지갑으로 움직여가지고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아,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콜드 월렛 간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그들의 이동을 설명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거래소들이 대량의 XRP 물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최근에 빵형이 이야기를 했었던 리플사의 IPO 가능성 발표 후에 언급 후에 거래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XRP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와중에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혹은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한 명이 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나도 아프다 이놈들아. 아픈 것 좀 그만 찔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활용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비소 최근에 다시 한번 최고점 갱신. 너무 많이 갱신하니까 좀 감흥이 없죠.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호주 쪽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더니 멕시코와 필리핀 역시 질 수 없다라면서 열심히 서로 경쟁하듯이 사용 볼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리플사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XRP의 성공은 필연적이다. 자, 이런 발언 자체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 그 인플루언서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미 저희들이 다 아는 것들이 있죠. 호재라든지 그런 발전 상황을 토대로 이런 기사를 써 내려가는 것이라서 굳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 물론 XRP는 증권이 전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회사가 잘 되는 경우 주식이 올라가고 그 회사가 못하는 경우 그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회사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리플사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XRP는 활용까지 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만약에 XRP가 개판을 치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졌다라면 저도 진작에 손 털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작이 많이 되었고 미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 나갈수록 더욱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들이 고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플사의 간부들도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은 실사용되는 그런 암호화폐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잠시 봤었던 글렌 허칭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개의 국가에서 지금 현재 XRP가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리플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XRP가 활용될 수 있으면은 XRP가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의 생산부서 부서장인 어슈시빌라는 최근에 멕시코에 있는 비소 팀을 방문해가지고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남미로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소에 또 투자를 했었고, 지금 비소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송금로이기도 하죠. 앞선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XRP가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리플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사만 잘 되면 뭐 하냐가 아니라 리플사가 잘 돼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맞지 않겠지만은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미래에 대한 전망 보고 계속해서 인내를 키워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XRP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천천히 느리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길어서 지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리플사의 사업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XRP 투자자 외에도 당연히 리플사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 에듀케이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PDF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리플, 더 비즈니스 오브 크립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아니라 소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CEO인 빵영의 목표, 이 국제 지불 시장을 암호화폐 XRP를 사용해서 바꾸는 것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리플사의 유일무이한 암호화폐 사업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버드 교수가 쓴 글이고요. 2019년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한 8,9천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것을 쓴 교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1981년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리플사 역시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데 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와 XRP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여기는 이 사람이 또 기사를 썼어요. 그 XRP 날조되는 거 주로 쓰는 사람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날조든 아니든 그냥 막 써 제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사는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곧 있으면 전 국민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국민들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XRP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미국 세금 서비스 회사인 리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XRP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로 시민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5월에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있죠. 비트페이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비트코인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취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나서가지고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비트페이 앱에서 XRP가 활용되기 시작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또 떠들썩하게 나왔었던 것인데, 물론 이제 XRP가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재단이나 회사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리플사가 나서가지고 이 앞에서 나왔었던 기사처럼 직접 나서가지고 활용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처음부터 XRP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일단은 비트코인 매니아들은 XRP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증권 관련된 소송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손대고 싶지 않아 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리플사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런 업체들을 설득해가지고 XRP가 활용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태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유틸리티가 늘어나는데 한몫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리플사가 꾸준히 노력을 하는 한 XRP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저는 정반대로 리플사의 성공이 XRP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말을 굳이 다 믿지 마시고요. 리플사가 최근에 투자를 한 곳들 그리고 사업 진행되는 방향을 보시면은 전부 다 XRP 활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가지 고초를 겪게 되겠지만은 특히 비트코인에 딸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게 된다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 프랙탈 진행 상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 16번대까지 이제 확실하게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해주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그림자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지야. 그동안에 채찍만 때렸으니까 이제 좀 당근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본 영상과 업데이트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그 광고 희생 덕분에 오늘 이 크립토 토마토 채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내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